파트 5 청구 및 소송. 19조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의 동지. 1. 수화인이 화물이 인도된 날의 바로 다음 영업일 중 운송인에게 문서로 멸시 또는 손상 의 일반적인 상황을 명기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인도는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증권에 기재한 대로 또는 음, 명기한 대로 또는 그러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때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2. 멸실 또는 손상이나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되는 15일 이내 문서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조 제1항 양호한 상태 인도의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3.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 당사자들에게 의한 공동의 조사 또는 검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검사 중 확인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같이 있을 때는 필요 없다는 거지. 4. 멸실 또는 손상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나 멸실 또는 손상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이거나 또는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 및 수화인은 화물의 검사 및 검수를 위하여 상호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되는 60일 이내 운송인에게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음, 6. 음, 화물을 실제 운송인이 인도할 경우 이 조에 의하여 실제 운송인에게 행한 어떠한 통지도 운송인에게 행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운송인에게 행한 어떤 통지도 실제 운송인에게 행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날 또는 화물을 제4조 제2항 책임의 기간에 따라 인도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문서로 멸실 또는 손상의 상황을 명기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통지 불이행은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이 송화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어, 또는 부주의에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추정 증거가 된다. 음, 8.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선장 및 선박의 관리를 하는 고급 선원을 포함한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자 또는 송화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각각 운송인이나 실제 운송인 또는 송화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20조 소송의 제한 1.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내에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협약에 의한 혼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로 된다. 2. 음, 제한 기간은 운송인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날 화물의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을 하였어야 할 최종 일에 개시된다. 3. 제한 기간은 개시되는 날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배상 청구를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진행 중에 언제라도 청구자에게 문서로 통과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그 후
다른 통보에 의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5.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 의한 구상 청구 소송은 상기에서 규정된 제한 기간의 만료 후에라도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허용 기간은 음, 그러한 그러한 허용 기간은 그러한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청구를 해결한 날 또는 자기에 대한 소송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1조 재판관할 것. 1. 이 협약에 의한 화물 운송에 관한 소송 절차에 있어서 원고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법원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정당한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다음 중 하나의 장소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피고의 주된 영업소의 소지지 또는 그런 곳이 없을 때에는 피고의 평소 거주지 또는 B. 계약 체결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가 그곳에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어야 한다. 또는 C. 선적항 또는 양육항 또는 D. 운송 계약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는 추가 장소. 2. 이 조의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법률 및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서 운송 선박 또는 이와 같은 소유권 하에 있는 다른 선박이 압류되어 있는 체약국 내의 어떠한 항구 또는 장소의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며 청구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당해 청구의 결정을 위하여 2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법원 중의 한 곳으로 소송을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송 이전에 피고는 당해 소송 후에 청구권자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판결에 대한 지급을 음, 음,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B. 담보의 충분성 또는 기타 담보에 관한 문제는 압류가 된 항구 또는 장소의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3. 이 협약에 의해 화물 운송에 관한 소송 절차는 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예비적 또는 보존적 조치를 위한 체약국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장애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A. 소송이 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처음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절차에 제기된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B. 이 조의 적용에서 판결의 집행을 얻기 위한 수단의 제기는 새로운 소송의 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C.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국 내의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또는 이 조 제2항 A호에 의한 타국 법원으로의 이송은 새로운 소송의 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상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 계약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하다. 22조 중재 1.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화물 운송에 관하여 야기되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된 합의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용선 계약서에
용선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용선 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화증권에 그러한 규정이 선화증권 소지자를 구속한다는 특별한 주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운송인은 선의로 선화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중재 절차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장소 중 한 곳에서 이를 제기해야 한다. A. 일국의 영토 내에 소지하는 다음의 장소. 1.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그런 곳이 없을 때에는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거주지 또는 2. 계약 체결 장소. 다만 이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그곳에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는 기준지 또는 선적항 또는 양육항 또는 B. 중재조항 또는 중재협약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4.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5. 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모든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 그러한 규정에 저촉되는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의 규정을 무효로 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청구가 발생된 후에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재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트 6 보치 23조 계약조항 1. 해상운송계약, 선화증권 또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기타의 증권의 어떠한 약관도 이 협약의 규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촉하는 한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약관의 무효에 의하여 그것이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 또는 증권의 기타 약관의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화물의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이 협약 하에 자기의 책임 및 경험을 가중할 수 있다. 3. 선화증권 또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기타의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증권에 이 협약에 저촉하고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약관을 무효로 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문헌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본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약관의 결과 또는 본조 사망에 규정된 문헌의 누락의 결과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운송인은 화물의 멸시,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배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이에 부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한 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이 원용되는 소송에서 발생한 재비용은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4조 공동훼손 1. 이 협약의 어떤 규정에도 공동훼손 정산에 관한 해상운송계약 또는 국내법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재규정은 수화인이 공동훼손 분담금을 거절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고 분담한 분담금 또는 지급한 구조료에 관한 수화인에게 배상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한다. 25조 그 밖의 규정 1. 이 협약은 항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운송인, 실제 운송인, 그리고 이들 사용인 및 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들 조항에서 취급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성립된 날에 이미 발효하고 있는
다른 모든 다국 간 협약의 강행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이 다른 협약이 적용되는 당사국 내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본 조항은 협약 22조 제22조 제4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3. 원자력 설비의 운영자가 다음에 명시한 협약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원자력 사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A. 1964년 1월 28일 추가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제3자 책임에 관한 1960년 7월 29일 파리 협약 또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한 1963년 5월 21일 비엔나 협약. B.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한 국내법. 다만 그 국내법이 모든 점에 있어서 파리 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과 동등하게 손해를 입은 자에게 유리할 것. 4. 운송인이 해상의 여객 또는 그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 하에서 책임을 지는 수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규정 하에서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에서 포함된 어떤 규정도 이 협약이 성립된 날 이미 발효되고 있어 또 발효되고 있고 또 주로 해상 운송 이외의 운송 수단에 의한 물품 운송 계약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모든 국제 협약을 체약국이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그러한 국제 협약이 그 후 개정되거나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6조 계산단위 1. 1. 이 협약의 제6조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정의된 특별인출권 SDR로 한다. 제6조의 금액은 판결일 또는 당사자 간 합의된 국가의 통화 가치에 의하여 그 국가의 내국 통화로 환산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인 제약국의 특별인출권에 의한 통화 가치는 그 평가 및 거래일에 실시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이 아닌 제약국의 특별인출권에 의한 통화 가치는 그 국가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비가맹국으로서 국내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규정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시 또는 그 후에 어떤 때라도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1포장 혹은 선적 단위당 12,500 화폐 단위 또는 물건값 또는 물건의 총 중량이 1kg당 37.5 화폐 단위. 3. 본조의 제2항 화폐 단위는 순도 1000분의 900, 금 65.5 mg, 밀리그램 65.5 mg에 상당한다. 그래? 맞네.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의 국내 통화로의 환산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 및 제3항에 규정된 환산은 가능한 한 체약국의 국가통화에 따라 제6조의 계산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실질 가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체약국은 서명시 또는 비준 승낙, 수락 승낙 혹은 가입의 문서를 기탁할 때 본조 제2항의 규정된 선택권을 행사할 때 또는 그러한 계산 방법 혹은 환산의 결과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본조 제1항에 따른 계산 방법 또는 본조 3항에
명시된 환산의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파트 7 최종 조항. 27조 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임명된다. 28조 서명 비준 승낙 승인 가입.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성명을 위하여 1979년 4월 3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3. 1979년 4월 30일 이후에는 이 협약은 서명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의 문서는 국내 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9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유보도 부과할 수 없다. 30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일의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2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의 기탁 후 이 협약의 체약국이 되는 각국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국가를 위하여 적절한 문서가 기탁된 후 1년을 경과한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각 체약국은 그 체약국에 관하여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 이후에 체결된 해상운송 계약에 이 협약의 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조 기타 협약의 배기. 1. 1924년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화증권에 관한 약관의 규칙의 약관 아니야? 약관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1924년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이 되었을 때는 이 협약이 그 국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로부터 1924년 협약의 폐기선언이 발효한다는 취지의 선언으로서 동협약의 기탁국으로서의 벨기에 정부에 대하여 동협약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 2.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협약이 발효되었을 때는 이 협약의 기탁자는 1924년 협약의 기탁국으로서 벨기에 정부에 대하여 그 발효일 및 협약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체약국명을 통보해야 한다. 2.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24년 8월 25일 에 브뤼셀에서 서명한 선화증권에 관한 약관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68년 2월 23일에 서명된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이 협약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항에 관한 한 체약국이 원할 때에는 1924년 협약 및 196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1924년 협약의 폐기를 이 협약의 발효로부터 최대한 5년간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국가는 벨기에 정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통보한다. 이 기간 중 그 국가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다른 협약은 제외하고 이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32조 개정 및 수정. 1. 이 협약의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기탁자는 이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의 효력이 발효된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3조 책임 한도액 및 계산 단위 또는 화폐 단위의 개정. 1.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26조 제2항의 표시된 금액의 변경 또는 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의된 단위의 하나 또는 양자의 다른 단위의 변환만을 위한 회의는 본조 제2항에 따라 기탁자에 의해 소집된다. 금액의 변경은 그 가치의 중요한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개정을 위한 회의는 채약국의 4분의 1 이상 요구하였을 때 수탁자에 의하여 소집된다. 3. 회의의 결정은 참가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정사항은 모든 채약국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하여, 협약국의 서명국에 대해서는 통고를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통지된다. 4. 채택된 모든 개정사항은 채약국의 3분의 2에 의한 수락의 1년 후 다음 월의 1일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수락은 기탁자에 대한 정식의 문서의 기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개정을 수락한 채약국은 기탁에 대하여 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기탁자에 대하여 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개정의 채택으로서 6개월 이내 통고하지 아니한 제약국과의 관계에서 협약이 개정된 것으로서 적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6. 이 협약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의무 문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4조 폐기 1. 채약국은 언제든지 기탁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이 폐기는 기탁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의 다음 월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978년 3월 31일 함부르크에서 동등한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의 조문을 한 통으로 작성한다. 이 증거로서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수권된 하기 정권 대표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